지금의 내가 그때 오승욱을 쳐다본다면은 국제 거지? 머리도 길었습니다. 머리도 길어서 이렇게 뒤에도 묶고 되게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화공간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조금 더 매니지먼트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인데요. 철공소가 이렇게 꽉 있는 골목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시작했었던 첫 동네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묘해요. 그래서 바뀌지 않았어요? 조금씩 바뀌었어요. 바뀌고 근데 아저씨들은 그대로야. 이사하고 나서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막상 보니까 아저씨들 얼굴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 희한하게 다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해. 한 가지 크게 바뀐 건 지금 여기 펜스가 있죠. 여기가 물레동 기업은행 지점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그 사업자 은행 계좌를 개설했던 은행 지점입니다. 이 골목 입구가 제가 살았던 곳이기도 했고 신혼집이기도 했고 사무실로도 썼었던 그 공간의 초입부고요. 여기 신흥상해라고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라면 끓여서 이렇게 소주도 많이 마시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에 여기 2층에 있었는데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근데 되게 이뻐졌어요. 옛날에는 더 날것의 것이었거든요. 영화 아저씨에 나왔던 그 장면이었는데 현관문은 그대로 이거 안 닫히거든요. 거의 이게 닫으려 그러면은 이 문을 들어서 닫아야 됩니다. 소리도 어마어마하고.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제가 아는 그 작가님께서 여기를 이제 이어받으셔서 작업실로 쓰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그때 만들었던 큰 구조들은 남아있네요. 이거 몇 번을 제가 직접 공사했거든요. 제가 직접 자르고 묻히고 해서 공사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이제 한 오래 살다가 이렇게 샤시도 그때 바꾸고 해서 그래도 그 옛날 그 날것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5, 6년 만에 물레동에 다시 왔어요. 여기가 너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묘합니다. 네, 제가 세계 여행을 하다가 도망치다시피 한국에 돌아왔을 때 처음 도착했었던 물레동 공장이고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은 원래 식당이 있었어요. 철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왼쪽 편에 낮게 조적이 쌓여 있었고요. 위에는 이게 창문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제일 안쪽 공간부터 집이자 사무실이자 작업실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알루미늄 샤시가 이 움직이지 않는 샤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겨울에는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그런 정도로 추웠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나름 낭만이 있었어요. 바닥에 이제 다 부서져가지고 먼지가 일어나니까 에폭시 하도제를 바르는데 냄새가 되게 지독합니다. 지독해서 오바이트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화장실이 여기 아예 공동으로 쓰는 약간 좌변기 밖에 하나 있었고 또 내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손수 이렇게 큰 이 전기 온수기를 이 벽에다가 매달고 거기서 이제 물을 틀어서 샤워를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거의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샤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꽤 몇 년을 살았죠. 거기서 신혼집 겸 와이프와 저의 작업실 겸 사무실 겸으로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다가 직원들이 조금 늘어나고 이제 일이 좀 늘면서 그때 또 마침 아기가 그때 생겼습니다. 환경이 좀 불편해서 집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 공간을 오피스로 쓰게 됐고요. 그때 이제 이 무화 공간이 제대로 된 이렇게 회사처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서울에 이제 뭐 대기업 누구나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치열하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때쯤 우리 아버지가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되게 대가족을 잘 키워내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제 그 과정들 옆에서 제가 지켜봤었거든요.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 태생 같은 남자가 이렇게 앙상하게 나뭇가지처럼 말라서 점점점 생명이 소멸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럼 내가 선택한 것들이 오롯이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기에 맞나?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상실감, 슬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엉켜 있어서 세계를 한번 구경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1년 정도 꽤 준비를 치밀하게 했었어요. 나는 그냥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그냥 여행하다가 길 위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배낭 하나 짊어지고 세계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위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내가 세계 일주를 하고 세상을 한번 보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뭐 여행 작가 준비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고 블로그를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여행 초반에는 거의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머리가 복잡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울고 그냥 걷다가도 울고 수시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게 좀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지나고 나서 제
작가 친구가 네가 여행을 할 때 조금 마음 가는 대로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여기서 가다가 놀러 살고 싶은 데가 있으면 좀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계획표 이런 것들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티켓도 많이 날렸죠. 이탈리아 아시시에 있는 예술가들이 있는 그 아트 레지던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전 세계 작가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몇 명의 작가들을 그 아틀리에로 초대를 합니다. 그럼 한 달 정도 이렇게 거기에 지내면서 각자의 예술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이걸 모아서 이탈리아에서 전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아지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나무 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집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자유롭고 이런 편안한 감정이면 내가 한번 이런 거를 운영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로 갔었는데 물 위에 떠있는 도시를 보면서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예술가 친구와 함께 제 세계 일주 여행 경비를 거기다가 이제 다 걸고, 그리고 그 친구는 유학 경비를 다 걸어서 큰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틀리에를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예술단체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트북이라는 책도 만들어보고 길거리 공연도 하고 꽤 많은 작가들이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실은 그 엄청난 렌트비와 그 전기세, 물세는 정말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지출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게 지났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사실 되게 괴로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 오승욱을 쳐다본다면은 국제거지? 머리도 길었습니다. 머리도 길어서 이렇게 뒤에도 묶고 옷도 안 샀어요. 그때 뭐 예술가로서의 이렇게 소비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렇게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되게 애쓰는 청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는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기분과 기억을 제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유학 갈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필연적인 선택들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선택의 역사들을 되짚어 봤을 때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보다 거의 한 8, 9kg가 제가 살이 빠졌었거든요. 거의 해골 같았어요. 진짜 삐짝 말라가지고 왜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타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을 선택을 했고 그 시간들을 만약에 못 견뎠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뭐 돈도 몇 번 뺏겨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아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화공간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조금 더 매니지먼트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생활을 좀 계속 지속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마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에 돌아올 티켓 값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누님이 주셨어요. 들어와서 물레동에 왔던 것도 선택지가 없죠. 빚밖에 없고 나이는 먹었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래도 삶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도 많이 하고 작가 생활도 하고 그런 건축 프로젝트 이런 데 가서 도면도 그려드리고 현장에서 감리도 보고 철거도 같이 하고 폐기물도 치우고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버텼었는데요. 물레동에 오게 된 거는 여기가 임대료가 굉장히 쌌어요. 되게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이거라도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내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도 좀 만족감이 있고 태산같이 쌓여있는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제가 전공했었고 제가 가장 애착심이 있었던 건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가 했던 건축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나한테 가장 유의미했을까를 이제 복기를 해보니까 되게 작은 프로젝트이긴 했지만 주택을 한번 저희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과정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고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은 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건축을 한번 근본적인 감정을 한번 접근을 다시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무화공간입니다. 여러분, 제 책이 6월 12일 날 첫 출간이 됩니다. 제목은 나는 나다운 공간에서 살고 싶다입니다. 출판사는 다산북스와 함께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제가 좀 쉽게 이 집이라는 공간과 나다움에 대해서, 나의 자아에 대해서 이걸 좀 쉽게 쓴 인문학적 관점으로 쓴 책들이고요. 저는 삶에서 일어나는 게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레동에 왔을 때 여기가 되게 낡은 식당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식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 임대 조건을 제가 또 물려받아가지고 공간을 터서 제가 썼었거든요. 아틀리에를 만들려고
갖고 집으로 만들려고 공사를 직접 했었어요. 내 공간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공간을 구성하는 일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깨달았고요, 스스로도. 그래서 직접 공간을 만들어 보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시간들이 이 공간에 고스란히 투영되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건축을 그렇게 많이 해봤었는데 실제로 제가 제 공간을 만들어 보니까 저의 지나온 시간들, 저의 필연들이 거기 다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 공간을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나를 닮은 공간, 나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제가 몸소 면전을 경험을 하면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정말로 유의미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건축과 우리 무언관의 모토인 누구나 나다운 공간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도 이제 그때쯤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제가 집에 대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었던 건축에 대한, 도시에 대한, 집에 대한, 그리고 또 집이라는 곳에는 사용자들이 있죠. 가족들의 삶이 있으니까 공간과 삶에 대한 관계들을 좀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 책이고요. 이 책을 꽤 오래 썼어요. 제가 옛날에 노트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재편집하면서 많이 작성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공간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매개체를 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나를 집이라는 공간으로 찾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나다움을 찾았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질문들과 나름의 몇 가지의 결론들을 제가 잘 섞어서 쓴 책입니다. 이 댓글에 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30분을 선정을 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저녁 7시에 이 출간 기념 강연회가 있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들과 또 제가 질의응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날 많이 오시면 직접 제 얼굴도 보시고 대화도 좀 나누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